안녕하세요. 한자뿌리 김정금입니다. 오늘은 회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돌회자, 갑옷갑자, 등딱지갑자, 청간갑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청간갑자예요. 그래서 청간갑이 돌아왔다,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돌 환자인데요.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갑, 환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요. 국어사전 의미로는요, 회갑이나 환갑은 61세를 일컫는 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60세는 뭐라고 합니까? 60세는 예순이라고 하죠. 60세. 60세는 예순이라고 합니다. 예순. 순수 우리말로 예순이라고 하죠. 또 이순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한자예요. 기자, 순할순자, 그래요.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공자 말씀이 있는데요. 60세에 대한 공자 말씀이 뭐냐면은 예순에는 남의 말을 듣기만 하면 곧 그 이치를 깨달아 이해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 배우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지금처럼. 지금은 그냥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너무 배울 게 많죠. 이거 전부 다 배울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배울 게. 근데 아주 옛날에는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60세 정도 사시면 이게 모든 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보고 보고 뭐 그런 것들을 전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뭔 얘기를 하면은 그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2순 그러는 거예요. 한자로 여섯 육자, 열 십자, 말리암의 이자는 뭐뭐이면 여기서 해당이 되고요. 기자, 순할 순자 그래요. 그래서 60이면 기가 순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듣고 그거를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순에는 누가 말하면 이해를 한다. 그 마음만큼 모든 사회 경험을 그때 당시에는 다 겪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요. 우리 환갑 또 회갑 뿌리째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회갑에 이제 어떻게 해서 회갑인지, 또 국어사전 의미의 회갑은 61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61세고 또 회갑인지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거 천간이라는 게 있어요. 천간이 있고, 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가 있습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앞쪽에 쓰는 거를 천간이라고 하고요. 그 뒤쪽에 쓰는 거를 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은 위에 있죠. 그 다음에 땅은 밑에 있죠. 땅지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땅은 밑에 있고 하늘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천간을 쓰고 뒤에 부분은 지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천간은 뭐냐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끝나고 10개죠. 10개. 그 다음에 지지는요.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우미, 신유, 술해 여기서 끝납니다. 12개예요. 12개. 그래서 천간 10개하고 그 다음에 지지가 12개예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이제 한자씩 앉아서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갖고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럼 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쭉. 그 다음에 지지는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자축, 인묘, 진사미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 이게 우리 이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러니까 7칸, 여기에 7칸이겠죠. 7칸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칸이죠. 여기가 8칸이니까 이게 8이죠. 8. 그래서 7, 8에 56이잖아요. 그렇죠? 56.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칸이 다 안 채워진 이 나머지는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네? 4개죠. 그쵸. 4개. 이게 플러스 하면 얼마입니까? 56 플러스 4는 60이잖아요. 60. 그래서, 예순. 이게, 예순, 이순. 이거는 60세를 말하는 겁니다. 60세를 말하는데,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또 끝나면 여기서 이제 그 갑자가 되는 거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 술에. 여기 이제 갑자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요게 총, 여기까지가 총 60이잖아요. 그러니까 60세에다가 이자가 다시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게 갑자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60이니까 여기가 61세죠. 그렇잖아요. 61세. 그래서 환갑, 회갑은 61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축이며 진사오며 딱 끝나면 요게 60세인데 딱 60개잖아요. 7, 8에 56 플러스 나머지 4개 하니까 60인데 여기 갑자가 다시 이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 울축, 병인, 갑자, 울축, 병인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여기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오는 갑자, 그 돌아온 이 갑자까지 포함하니까 61세가 되는 거죠. 여기가 60이니까 61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갑, 환갑, 돌아올 환자, 돌회자, 그러니까 갑자가 돌아왔다, 갑자가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회갑, 환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회갑은 61세를 말한다. 그래요.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돌회자니까요. 돌회자를 보면은 우리 한자가 기본적으로 뭐 어떤 그 원형이라든지 세모라든지 또는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뭐 타원형이라든지 전부 이거 네모라든지 뭐 전부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네모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네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입구자 모양 2개가 있죠. 2개가 있는데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지금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물 소용돌이. 그게 소용돌이가 여러분 소용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 빠지는 거 봤죠? 여러분이 물 같은 거 물병에다 담아놓고 이렇게 휙 물병을 돌려가지고 여러분이 마시는 음료수라든지 물병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물을 담아가지고 휙 이렇게 그 물병을 돌려서 딱 이렇게 놓으면은 그 속에서 팍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빠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물 빠짐이 이렇게 있을 때 돌아가면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가 하나가 이렇게 소용돌이 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크게 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도는 거죠. 예.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자가 이렇게 원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둥그렇게 도는 거죠. 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한자는 원형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네모로 쓴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돌해자입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원형에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이 돌아가면서 빠지는 그 소용돌이 모양처럼 돌아가면서 빠지는다. 물이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돌해자입니다. 그래서 원형이든 세모든 뭐 타원형이든 다 한자는 네모로 표현하니까 이 가운데 거 원형의 네모 조그맣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큰 원을 또 그 밖에서 도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돌해자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돌해자니까 이제 그 돌다, 둥글다 뭐 그런 의미 형태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해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좀 찾아보면요, 이자가 돌해자죠. 돌해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인변인데요. 두인변인데 이거는 두인변의 이게 단일행자의 약자입니다. 단일행자. 그래서 단일행자는 다니다, 움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는 게 돌면서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죠. 여기는 지금 움직이다 그런 뜻이고 여기는 돌다 그런 뜻이니까 돌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에 깊이 빠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열이 갔다가 또 열이 갔다가 열이 갔다가 다시 또 열이 갔다가 또 다시 갔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왔다 갔다가 돌아갔다가 왔다가 이런 깊이 생각에 빠지면서 이게 아무런 목적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돌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움직이면서 돌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배회하다 그랬어요. 배회하다. 그래서 배회할 회자입니다. 배회하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1급에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벌레충자죠. 벌레충. 그 다음에 이거는 돌화자입니다. 돌해자입니다. 네, 돌해자예요. 그래서 벌레가 돌다라는 것은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잖아요. 원형을 그리면서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벌레가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벌레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서 자라는 회충이에요, 회충. 회충입니다. 해충인데, 해충은 이렇게 길게, 물론 벌레들이 전부 다 길죠. 길게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회충이 나오면은 막, 유난히 이거는 또 이렇게 막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몸 형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막, 이런 형태로 막 몸을 꼰다고 그럴까요? 그거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벌레가 꼭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충 회자예요. 이 회충은 벌레죠. 그러니까 회충 회자입니다. 1급에 있어요. 그래요. 좀 더 볼까요? 자, 지금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는 뭔 자냐면요. 돌회자예요. 돌회. 이것도 돌회자입니다. 이것도 돌회자죠. 돌회. 그래요. 그래서 돌다 그런 뜻이고, 이것도 돌다 그런 뜻이에요. 요거는 2급에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회자인데,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러면 이자가 뭔 자냐면요. 요거 돌회자죠. 돌회자고, 조그만 거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민 책받침변 또는 민 책받침변이에요. 민 책받침변입니다. 민 책받침변. 이게 민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책받침변은 이게 책받침변이죠. 이거 책받침변인데요. 이거는 또 갈착자라고도 하죠. 갈착 그래서 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발족자 변형으로서 발로서 사람이 가는 거니까 발족자 변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를 멀리 가거나 또 오거나 뭐 하는 것들을 전부 이자 썼습니다. 근데 이자와 이자는 어떨 때 쓰느냐면은 이자는 없다라는 것은 이게 점이 없는 거예요. 여기 점이 있는 것은 갈착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없죠. 이게. 그러니까 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점이 없기 때문에 민 책받침변인데 이게 책받침변인데 예, 점이 없기 때문에 민을 썼고요. 민은 없다는 뜻이니까 점이 없는 그 책받침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의미가요. 이거는 이게 움직임이 가다 그런 뜻이죠. 가다, 뭐 오다, 가다, 뭐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게는 전체적인 움직임, 전체 움직임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 몸이 전체가 이게 우리가 걸어서 어디를 가게 되면 몸 전체가 걸어서 가는 것이잖아요. 움직여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자는 뭐냐면 정지 상태에서 일부만 움직입니다. 일부만 움직임. 그 차이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내가 이거를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증거를 제시를 할게요. 그럼 뭐냐면 이 정지 상태에서 일부만 움직이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가 움직여서 가는 거고 가거나 오거나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갈 진자라든지 뭐 이런 그 가까울 근자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면 어디를 목적지에 하면 거의 가까이 왔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가고 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몸이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요거는 일부만 움직이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뭐 풍차예요, 풍차. 근데 풍차에서는 이게 전체가 움직이는 건가요, 풍차가? 여러분?
이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풍차는 이게 건물에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 고정된 상태에서 요 날개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날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돌회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돌회자인데 2급에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지 증거를 제시를 할게요. 자, 이게 다 지금 뭐냐면 민 책받침변이에요. 그렇죠? 민 책받침변이잖아요. 민 책받침변이에요.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일부만 움직인다고 그랬죠. 이거는. 근데 진짜 그런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게 분율자입니다. 분율. 이 붓 모양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붓을 손으로 잡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분율은. 근데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이게 종이에다가 붓에다가 이제 먹물을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이제 붓을 쓰는 것이죠. 그렇죠.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글을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붓을 똑바로 세워놓고 똑바로 세워서 반듯하게 딱 잡고 딱 쓰는데 온몸이 전체가 움직여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손만 움직여서 쓰는 건가요? 여러분은 붓글씨 쓸 때 온몸이 전체로 움직여가지고 막 써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몸은 그대로 반드시 고정된 상태에서 있다가 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손만. 그렇죠. 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붓을 똑바로 세워놓고 몸은 그대로 있고 손만 움직이는 거예요. 손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뭐냐면 정지된 상태에서 일부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이 딱 똑바르게 서서 반듯하게 또 앉아서 쓰는 경우도 있죠. 앉아서 쓰지만 몸이 움직이면서 막 이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앉았어도. 그래서 몸이 얘가 딱 정지 상태에서 손만 움직이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붓을 이렇게 똑바로 세워가지고 그게 분율자인데 붓을 똑바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글씨를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만 손만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가 뭔 얘기냐면은 붓을 똑바로 세웠다 그래서 세울 건자예요. 세울 건자입니다. 이거는 5급에 있어요. 붓을 똑바로 세워서 반듯하게 붓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설하다 할 때는 이 세울 건자를 쓰는데요. 그거는 건물을 똑바로 반듯하게 붓을 똑바로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잡듯이 세워서 잡듯이 똑바르게 반듯하게 건설한다. 짓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울 건자입니다. 이 5급에 있어요. 그러면 이 또 있죠. 이자도 민 책받침이죠. 민 책받침 변인데요. 이것도 고정된 상태에서 일부만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맡을 임자입니다. 맡을 임자예요. 그러니까 나란 일을 맡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조정이 우리가 지금 우리는 청와대라고 하잖아요. 청와대는 뭐 하는 거예요? 나란 일을 하는 것이죠. 나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나라를 잘 이끌어 가라고 우리가 맡긴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맡겼잖아요. 대통령께.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 왕에게 나란 일을 잘 이끌어 달라고 왕에게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나란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맡길 임자를 쓴 거고, 이게 나란 일을 할 때 어디서 하는 건가요? 궁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궁에서. 그렇죠? 궁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에서 오늘은 나란 일을 궁에서 여기 궁에서 하고 또 내일은 또 궁을 옮겨가지고 또 저기 가서 하고 또 모레는 또 다른 데로 또 옮겨가지고 또 그 나란 일을 하고 계속 그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궁은 그대로 고정된 상태고 그냥 여기에 대신들하고 왕만 움직이면서 말로 이렇게 하면서 나란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조정이잖아요. 이게 조정 정자예요. 3급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갈착자는 전부가 몸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서 갔다 왔다 하는 거고, 이 민책받침면은 정지 상태에서 일부만 그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다. 이게 공통점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좋아요. 좀 더 볼까요? 자, 갑옥갑자, 딱지갑자, 청간갑자.
자, 청간갑자나 딱지갑자, 갑옷갑자는 이 사급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왜 그러면 갑옷갑자하고 딱지갑자 이런 건가를, 청간갑자는 우리가 이제 갑을병정 무기갱신 임계 그 갑자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하는 거고요. 하늘천자에 그러게요. 지지는 땅지자로 쓴 거고, 지지는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수래. 그리고 청간은 하늘천자로 써서 앞자에 쓰는 거니까 갑을병정 무기갱신 임계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청간갑이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갑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그 전쟁 영화 같은데 뭐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뭐 사극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갑옷 우리가 장수들이 입잖아요. 그렇죠? 뭐 활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막기 위해서, 그렇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로 된 갑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그 철로 된 갑옷을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입습니까? 어떻게 입냐면요. 사람 몸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머리서부터 이렇게 쑥 올라가가지고 이게 머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우투리 자크 달리듯이 뭐 단추 달려가지고 이렇게 벗고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갑옷은. 갑옷은 절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옛날 갑옷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들어가고 손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게 손이 이렇게 나오고 머리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벗을 때는요. 벗을 때는 또 이렇게 빠져야 돼요. 또 빼야 되는 거예요. 벗을 때는 반대로 이제 빼는 거죠.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이자가 이제 나중에 들어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거북이 등딱지, 이게 거북이 등딱지도 그래요. 거북이 등딱지가 여러분 이렇게 여기 거북이 등딱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북이 등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무늬가 있죠.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걸로 이제 받전자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거북이가 이제 위협을 느꼈을 때 다리가 들어가고요. 머리도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싹 들어갔잖아요. 이게 다리가 지금 안 보이죠. 머리도 이렇게 쑥 들어가고.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거북이가 자라도 마찬가지고 거북이가 그런데요. 거북이가 이 위협을 느꼈을 때는 다리가 앞발과 뒷다리가 전부 다 들어가 버려요. 머리도 들어가 버리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딱지가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위협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이제 발도 나오고 이게 머리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머리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북이 등딱지 무늬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위협을 느꼈을 때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등딱지 갑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거북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북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북이. 그래서 거북이를 의미하는 건데, 이 갑옷도 그렇게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옷도 이렇게 몸이 들어가서 입고 그 다음에 빼서 벗고 하는 것이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처럼요? 거북이 그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듯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딱지 갑이라는 것은 거북이 등딱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거북이가 위협을 느꼈을 때 몸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요거는 거북이 등딱지 모양 같이 생겼고 사람이 이렇게 몸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갑옷갑도 되고 등딱지갑도 되는 거예요. 딱지갑. 예,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요. 그러면은 좀 더 볼까요? 그러면 갑옷갑자, 딱지갑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갑옷갑자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전부 쓰이는 거예요. 의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뭐 이렇게. 그렇죠. 거북이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요. 갑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보면은 갑옷갑자, 등딱지, 딱지갑자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문문자죠. 문문자.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딱지 값, 또, 갑옷값도 된다고 그러죠. 갑옷, 값. 그렇죠. 청간갑자도 되고요. 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는 이제 좀 딱지 값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문이에요, 수문. 수문이죠, 수문. 이 수문 여러분 보셨죠? 저수지에서 보면은, 우리 저수지에 논에 물이 없을 때, 물을 빼고, 이거를 올려서 빼고요. 올려서 빼는 거예요. 이거 올리면은 저수지 물이 빠져나오는 거고요. 요걸 이제 내리면은 물이 이렇게 이제 가둬놓는 것이죠. 예,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고, 이게 문문자고 그런 거예요. 이게 수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을 뺐다가 잠갔다가 물을 뺐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이죠. 그러니까 문문자를 썼고요. 문문자를 쓴 거고, 그 다음에 갑자는 여기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게 수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래서 수문갑자입니다. 수문갑자예요. 예, 요거 1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매산자입니다. 매산. 그 다음에 요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의미하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지 뭐냐면은, 이 산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산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가죠. 그게 뭐냐면, 지금 여가 바다예요, 바다.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육지예요. 육지인데, 육지는 산이 있죠. 이렇게 이게 산이 있어요, 산이.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돼 나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바닷물에 밀려올 때, 밀물 때는 이게 없어요. 덮어가지고 없어. 없다가 썰물 때 싹 빠지면 또 이게 보여요. 이게 들어왔다가 나갔다면 들어오면 안 보이고 나가면 보이고 하는 그런 거. 그 산은 산인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곧 갑자예요. 그러니까 곧이란 말이 뭐냐면은 바다와 육지가 있는데 육지가 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을 곧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곧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딱 들어오면은 이게 안 보이고요. 바닷물에 빠지면 보이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거예요. 곧갑자예요. 이게 2급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터진 입구예요. 터진 입구. 그 다음에 요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터진 입구는 어떤 물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냥갑입니다. 이게 갑. 성냥갑의 갑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갑 모양을 나타내가지고 우리 옛날에 이런 조그마한 성냥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성냥이 없는데요. 아주 옛날 사람들은 이거 성냥각이라고 조그맣게 갖고 다니면서 예, 불을 켜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고 하는 그런 각입니다. 이게 휴대용.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속에 있는 거 이제 여기 성냥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냥개비 속에다 꽉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 이제 필요할 때 요걸 밖으로 빼요. 이렇게 쭉 빼면 그 성냥개비가 나와가지고 보여요. 그러면 성냥개비 끊어서 이걸 탁 튕기면은 불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쓰면은 이걸 또 밀어요. 위로 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요거는 성냥갑, 겉에 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속에 갑이 있고 겉에 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냥갑의 겉에 갑이고, 요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게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그게 뭐냐면, 갑갑자입니다. 요거 1급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것은 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상자.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런 그 성냥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좀 더 볼까요? 네, 좀 더 보면은, 자, 이거는 손수자죠. 손수. 그 다음에 이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어떻게 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빡 누르면 들어가죠. 그렇죠? 살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살이 들어갔다가 놓으면 푹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어떤 걸 눌렀을 때 이렇게 딱 누르면은 들어갔다가 놓으면은 또 푹 올라오는 거. 우리 살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를 앞자예요. 누를 앞자. 예, 이건 3급에 있습니다. 안마 할 때 그런 거죠. 그래, 누를 앞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우리 피부 살을 이렇게 누르면은 훅 들어갔다가 안 나오나요, 혹시? 계속 그 손자국이 누르면 구멍 파이듯이 이렇게 뚝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딱 누르면은 다시 또 나오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다, 손으로 눌러서 들어갔다가 또 나온다. 그런 뜻이 되니까, 누를 앞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고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고, 이거는 세조자죠. 세조. 그러니까 세 종류인데, 세라는 것은 꼭 우리가 그 밖에서 이렇게 그 날짐승처럼 그냥 뭐 참새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뭐 이런 뭐 까마귀라든지 까치라든지 막 이런 어떤 그런 날짐승도 물론 새지만 집에 키우는 것도 세조자가 들어갑니다. 그 닭 같은 거라든지 오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그 세조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새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리가 그랬습니다. 뭐 집오리라든지 청둥오리라든지 다 그래요. 그럼 이게 물에서 이렇게 놀다가 배가 고프면은 이 오리들은 물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물 속에 있죠, 물 속에. 그래서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푹 들어가고 잠수를 합니다. 예, 물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갖고 잠수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올라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오리가 그래요. 청둥오리 같은데 여러분이 호수에 딱 보면은 이게 이렇게 놀다가 배가 고프면은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갔다가 올라왔다 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게 뭐가요? 오리가. 그래서 오리 앞자예요. 오리 앞자. 네, 그래요. 2급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목자죠. 나무목. 그 다음에 이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거예요. 나무로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뭘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죠. 나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말목장 같은 거, 소목장 같은 거 보시면은 그게 그 울타리를 뭘로 져요? 나무로 짓잖아요, 나무로. 그러니까 나무로 이렇게 치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치죠. 그죠? 나무로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나 말, 이렇게 키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잖아요. 여러분. 나무로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하고, 나무로 이렇게 만들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이 있죠, 문을 또 이렇게 만들잖아요, 문도. 그쵸. 문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소들이나 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큰 목장이 있는 거고, 들판이 있는 거, 들판. 이게 풀이 많이 자라는 들판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 목자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들이 이제 여기에 밤에는 가둬놨다가 낮에면은 이렇게 열면은 나가서 풀을 뜯어먹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들판에 많은 풀들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런 것이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소가 짐승들이 이게 키우는 곳을 우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자예요. 우리 합자.
그래요. 이거는 이제 그 짐승들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안에서 키우고 밤이 되면 이렇게 가둬놓고 낮이 해가 뜨면은 또 열어서 들판에 가서 또 풀을 많이 뜯어먹게 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왔다 한다는 것이죠. 울타리는 나무로 만들었고 그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약자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은 한자 그림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